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셀트리온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참으로 힘든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냈었던 주가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반전에 성공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주봉선 라인선에서 이러한 91선의 라인선에서 터치를 하면서 수급에 대한 부분이 급속히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 발표, 또한 유럽 쪽에서의 계약, 이런 뭐 여러 가지 호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의 반등세는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현대차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자, 현대차가 결국에는 친환경 관련된 그런 어떤 자동차가 판매가 굉장히 잘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저점에서 반등세가 나와주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고, 자, 주봉상 65,000원에서 다시 한번 순매수세가 나와주면서 28,000, 자, 28만 9천원 그 슈팅 이후에 다시 한번 눌려주는 다시 한번 가격선에 누름이 있었지만 저점에서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와주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저점에서 다시 터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측면 분명히 있겠고, 뭐 시장에서의 어떤 변동성은 항상 변동성을 친구로 삼아야 되는 측면은 분명히 많은 것 같아요. 자, LG전자도 서서히 저점을 들어 올리다가 다시 한번 이런 어떤 볼린저 하단선에서 살짝 멈춰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메이저가 물량 테스트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시 주가를 눌렸지만 재차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성은 분명히 있다. 그런 점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슈팅에 대한 부분 다시 눌러주면서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은 충분히 많이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금융 주가를 살펴보면요. 25,000원에서 거의 뭐 56,000원까지 슈팅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결국에는 뭐 은행주라고 하면 이 KB금융 굉장히 뭐 비즈니스 모델이 좋기 때문에 주가에 있어서 살짝의 어떤 삼산의 모습, 이 봉우리가 3개 있지 않습니까? 삼산의 모습이 나왔지만 이런 부분은 가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은행주를 보면 그동안에 그 굉장히 많이 소외를 받았었던 그런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은행주입니다. 뭐 이전에 금융위기 때는 21,161원까지 다시 한번 코로나로 이런 어떤 전저점에 대한 부분이 가격선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2008년 이후에 코로나로 거의 근접한 가격선까지 이렇게 왔었던 그런 부분이 됩니다. 가격선이 그러다가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해주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은행주는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시 조명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측면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모아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면 자, 96,800원에 이런 어떤 슈팅 이후 하락선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선 수렴하면서의 이런 어떤 가격선 있지 않습니까? 수렴하면서의 가격선과 다시 가격에 대한 부분이 있고 재차 반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겠다.
주봉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주포들이 강력하게 수렴해주는 가격선을 지켜주면서 수렴해주는 이런 어떤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가격선에서는 다시 한번 터닝할 수 있는 가격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측면은 많이 있다. 그래서 뭐 국내의 그 대표주자 삼성전자 아닙니까 보면. 근데 삼성전자를 좀 보유하고 있으면 좀 마음이 불편하거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꾸준하게 이렇게 그 기업과 동행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한다. 그래서 조만간에 국면에 있어서 변곡점이 나와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고, 두산중공업이 주가가 강력한 모습을 보이다가 하락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왔네요. 하지만 이런 어떤 가격선에서 다시 한번 재반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두산중공업에 대한 부분도 꾸준하게 모아가시면서 앞으로의 신재생 에너지의 테마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모아가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생명에 대한 부분은 많이도 강조해 드렸죠. 보면 31,700원에서의 가격선, 그러면서 저점과 저점을 들어 올려주면서 강력한 슈팅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뭐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좀 저축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꾸준히 보셔야 하는 그런 어떤 종목이 되겠네요. 월봉을 살펴보더라도 하락 이후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카카오에 대한 부분 13만 2,500원 액면 분할 이후 하락이 왔지만 이런 하락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순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재차 반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이 된다. 워낙에 언택트의 대장주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좋고, 자회사의 어떤 카카오뱅크 상장, 자회사의 어떤 가치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는 반등에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종목이 된다. 이런 점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수에 있어서 뭐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그런 어떤 시장이 있었지만, 자, 버핏이 얘기했던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가를 떨어뜨리는 가장 흔한 원인은 비관론이다. 이 비관론이 때로는 시장 전체에 퍼지기도 하고 때로는 기업이나 사업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비관론이 있을 때 투자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버핏도 마켓 타이밍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어려울 때 투자를 한다. 우리가 비관론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비관론 덕분에 주가가 싸지기 때문이다. 반면에 낙관론은 합리적인 투자자에게 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관론이, 시장에서 비관론이 나올 때 항상 그 강한 어떤 확신을 갖는, 그러니까 위기는 항상 기회인 시장이 분명한 게 그 주식 시장이죠. 그래서 항상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월봉 상황을 살펴보면 주가에 있어서 하락 이후 재차 이렇게 반등 이후 3266포인트 슈팅 다시 눌러주다가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 하지만 좀 일봉 상황을 살펴보면 이런 어떤 음봉 상황에서의 하방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좀 작용을 하지만 좀 잠깐 좀 쉬어간다라고 좀 생각을 가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의 확신 보다도 우리 시장은 뭐 다른 어떤 여타의 시장보다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시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유동성 장세가 필수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밝다. 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반등에 성공할 것이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하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이런 어떤 부분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관론이 좀 많이 이렇게 좀 팽배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기업을 담는 그런 어떤 전략으로
취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설명드리면서 항상 위기는 기회이다. 이런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